외담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출이에요. 수급사업자인 전문회사 저희가 채무자 대출자거든요. 대출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돈은 당장 받지만은 안 갚으면 누가 책임? 우리가 수급사업자가 그 전문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기존에 발생한 외담대 채권기간을 상환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하셔라라는 말을 꼭 이렇게 제가 지금 채무조정 워크아웃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가압류 다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뭐 예금순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미 회생회사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 쉽지 않은 부분도 되게 있고 한때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이 워크아웃 관련해서는 다 가능하다. 그러나 회생파산 들어가면 포괄적 금지 명령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유치권도 되게 이제 그 중요한데 보면 유치권에 사유가 좀 있거든요. 사회통념상 뭐 건물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뭐 등등 이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싶은 거는 저당권 이런 거랑 전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당권은 계약을 해야 내가 담보권자가 되잖아요. 근데 유치권은 내가 그냥 유치하는 거야. 그냥 끝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경매 들어가 본 적 계세요? 거기 유치권 신고 해본 분 계세요? 유치권 신고 하거든요? 유치권의 존재가 있다는 걸 그냥 고지하는 것 뿐이지 신고했다고 유치권자고 신고 안 했다고 해서 유치권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실제 점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플래카드 붙이는 거예요. 이 건물은 동사진행금 대금부터서 저기 유치 중인 막 그래갖고 해놓고 자물쇠를 잠가놓고 왜? 내 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뺏기면 유치권이 날아가는 거예요. 회생도 마찬가지고 파산도 마찬가지인데 그 건물을 관련해서 그거를 갖다가 점유를 회수하고 뭔가 채권을 팔아서 돈을 만들려면 유치권자한테 돈을 지급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강력한 효과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점유를 하고 계속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을 되게 잘 하셔라. 그래서 워크아웃 중에서 유치권에서 더 가능하고 회생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 소송에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동사방해금지, 뭐 공사장 출입금지, 막 가처분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동사 방해금지 소송 이렇게 너 유치권도 저기 하도급 채권도 없는데 그 가장 채권을 해서 지금 점유하고 있어 이거 허위야 막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거든요. 대물변제도 마찬가지예요. 코스카 회원님이 가등기 했는데 그거 혹시 그냥 돈등기로 떠가지고 가도 문제 없을까요? 사행이만 안 되면 대물로 떠와도 됩니다. 사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해친은행이죠. 해친은행이 채권자가 10억 채권자가 10명이야. 내 재산이 딱 10억짜리 건물 하나 있어. 근데 저분이 내가 평소에 가깝고 예쁘다고 건물을 저분한테만 줘. 나머지 9은 저기 어디야 좀 시쳇말로 개털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정 채권자만 유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아까 예를 좀 들어서 만약에 그게 10억짜리 건물이 아니고 50억짜리인데 그분 10억 있는데 나머지 채권자들이 엄청 100억 많은데 그분한테만 줬어요. 친하다고.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사행위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기본적으로 채권보다 더 많은 그런 걸 가져오거나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실무례를 보면은 같은 금액의 등가성이 있는 거를 대물 변제를 받으면 사행위가 안 되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권보다 더 많이 가거나 아니면 채권도 없는데 아내한테 내 재산 이렇게 매매라고 넘겨주면서 그런 거는요 소송하면 100% 걸립니다. 친인척 간에 뭐 재산 넘겨주고 근거도 증빙도 없는데 그냥 매매라고 해서 등기만 넘겨주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행이 걸면 다 빽하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친인척 안 된다고 하니까 진짜 친한 친구끼리 아무런 관련이 없어. 뭐 근데 고등학교 절친이야. 그래서 막 명의도 넘겨주고 막 이런 경우도 봤는데 그래도 소송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절친인데 그 나중에 금융조사 해보시라고 이거 10억 원에 매매라고 돼 있는데 얘네 돈 준 적 하나도 없다고 막 그러면서 막 소송하고 막 그런 적도 봤거든요. 합의로 대물변제는 가능한데 미리 말씀드리면 회생이나 파산 절차 들어가면 회생도 이거예요. 대물변제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들 저기 제가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도급 대금을 대물변제로 내가 상가 가져가 골프장 회원권 가져가 그냥 대금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하도급법상 대물변제 저기 대금으로 대물변제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위법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대물변제 예외 사유가 있거든요. 회생 파산 어쩌고저쩌고 거기가 있어요. 코스카 회원님이 저한테 그거 보시고 아니 윤 변호사님 거기 대물변제 예외 사유가 있는데 저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이미 회생에 갔는데 특정 채권자한테 대물로 준다. 하도급법에는 거기에 회생 들어갔을 때 대물이 가능하다고 예외 사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실무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관리인이 처분행위나 내용을 그렇게 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았어야 된다고.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법원의 효력이 부인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적으로 해가지고 재산 갖고 오면 나중에 그 사행이 부인 소송 당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물품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파산이나 등등 이런 거 있을 때 가능하다. 이게 근거가 하도급법제 17조 얘기거든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